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현대로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증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호적인 정세적인 분위기 자체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전일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었죠. PPI 지표가 나왔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나와 주었습니다. 현재 증시 자체도 부양되면서 온기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또 다가올 경제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철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실적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정세 분위기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토론 이후에 과연 모멘텀도 존재할까? 여기서 토론은 바로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된 대선 토론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갈지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 3%가량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적인 종목인 현대로템도 관련의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영향을 많이 받죠. 미증시 자체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온기가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의해서 현대로템도 가격적인 구간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현재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야 될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됐을 때 근 한 달 동안 외인과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매집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8월 6일부터 보게 되면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도 제한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변동성이 현재 많이 자리 잡혀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23년부터 24년 그리고 26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수주 계약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바로 연결될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단기순이익도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방산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ROE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측면이 전망을 하고 있죠. 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가 18%죠. 25년 같은 경우에는 20%, 2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6%로 지속적으로 높은 모습을 유지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뭐 기업이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증시 자체가 현재 호조에 대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투자자들의 눈은 CPI 지표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예상치보다 둔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증시 자체가 한 단계 더 부양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5조 6천억을 넘어서게 되면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앞으로 계속 뭐 군사비 지출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쪽이나 중동 쪽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트렌드가 돼버렸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 수출하는 방산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죠. 바로 로봇입니다.
이 최근에 이 다족 보행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을 한번 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다족 보행 로봇을 이 전투 임무가 가능한지 실제로 군에 투입한 현재 결과가 나와주고 있다. 결국에는 현대로템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봇 관련된 이 모멘텀까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기서는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공시 들어가서 공급 계약을 보게 되면 뭐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일단 방산청과 매출액 대비해서 한 4%가량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 한국철도공사랑은 매출액 대비 한 10%가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쪽에서도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 현황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분기 기준으로 한 7%가량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주장구적인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23년부터죠. 23년 1분기부터 순수주액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주장구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황적인 부분까지 현재 모두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확정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건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면 러우 전쟁 종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적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상황에서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허용을 재차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강한 어떤 리스크가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전에 이렇게 전쟁에 대한 부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커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선 토론이 9월 10일 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토론 전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토론에 직접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럼프 쪽이다. 지금까지 토론에서 우세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토론을 잘 끝낸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가 또 방산주죠. 그래서 이 트럼프 테마로, 정치 테마 쪽으로 방산주가 또 시장의 관심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적인 측면을 봐야 될 텐데, 현재 1362원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많이 좀 출현이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율 자체가 1400원 구간까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 중에 하나인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면 달러 강세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국미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하는 게 달러죠. 그래서 달러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어딜까? 방산주로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요 통화국 약세 분위기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적인 정세 분위기도 지속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트적인 흐름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을 보게 되었을 때 어쨌든 5일선 위에 올라온 구간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정이 나오게 될 때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5일선을 이탈하면 11선 구간에서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는 게 앞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상방에 대한 폭은 무한대로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